예, 에페 도서관입니다. 예, 엔젤릭 리얼리티 8번째 영상입니다. 예, 마지막 부분이고요. 예, 5개의 방문자 분별 테크닉하고 예, 마라타 행성 크리스토스장 정박하기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 방문자 분별 테크닉 중요하죠. 예, 지금 2040년까지 2040년까지 VV 게임 지구의 양극성 게임은 계속 지속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외부에서 누가 접촉해 올 때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섀도우 바디를 이용해서 예, 섀도우 바디를 이용해서 어태치먼트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이제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자아들을 정화하는 것, 그래서 이 어태치먼트들을 끊어내는 것, 이 과정과 실제 외부에서 방문자들이 접촉해 왔을 때 실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라타 12차원, 12차원 전류죠. 크리스토스 전류를 어떻게 이제 행성 장애에 정박하는지 그 과정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지금 프로가 쉴드 활성화하는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문자 분별 테크닉, 우리의 개인의 생체장 너머에서요,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권능을 강화하는 거죠. 4차원, 5차원 기능을 기능화시키는 것, 작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 육체, 감정체, 정신체 너머에서 우리의 진정한 권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4, 5차원 강화하는 테크닉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에너지 센싱 감각하기. 그러니까 나하고 너 사이 그 중간 공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들인데 그 미지의 영역에 있는 에너지를 감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시그니처들 분별하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장들의 위치를 찾는 거, 이렇게 이제 테크닉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상위 자아와 그 다음에 주파수 센싱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 잠재의식적 마인드와 함께 상징적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 내용들을 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마하라타 바운더리 테스트. 이 마하라의 그 에너지 쉴드가 경계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마하라 기둥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바운더리 봉인들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오밀도 지오메시 투사. 이 지오메시는 흑점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오메시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점성술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바닥에다가 이제 상징 패턴들을 이제 그려가지고 지구와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예측하거나 지구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해를 하고 지구의 어떤 지혜들을 가져오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건데 이렇게 하진 상징 코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밀도, 에지오메시 투자, 그 다음에 마라 매트릭스 스캔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필라 트래킹하는 거, 우리 기둥을 추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너지 센싱입니다. 방문자 접촉은 차원 간의 현상이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제가 콧물 나더니 이제 기침 나가지고 참고 하느라고 좀 많이 힘듭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방문자 접촉 시에 개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차원 스펙트럼을 알아차리는 것과 상위 감각 지각에 있어 적어도 기본적인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신은 이제 접촉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컨택트 할 때 취해야 할 자세에 관한 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차원간 스펙트럼은 주파수 대역들 간의 미묘한 에너지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감각 지각의 자연적인 속성을 깨닫는 것은 미묘한 에너지 주파수 스펙트럼에 대한 마인드와 내적 감각 능력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생체장애, 무결성, 운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 작업을 하기 전에 어떤 경우라도 항상 마라봉인 테크닉을 사용하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됐던 테크닉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5차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접촉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차원 마라타 복인을 세워서 빗기둥을 세워서 보호장을 확실하게 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2000년 초반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여지없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 감각하기, 에너지 서명 분별하기. 물질 현존한 살아있는 만물과 모든 오브제들은 에너지 주파수 관점에서 자신의 번역을 가지고 있다. 그 형태의 고유한 특정 주파수 패턴을 자신의 에너지 서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고유한 특정 주파수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패턴을 가지고 가디언들도 우리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문자들이 자주 상위 차원 주파수 스펙트럼에서 접촉을 시도함에 따라서 접촉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에너지 주파수 스펙트럼의 에너지 성명을 식별하기 위해서 숙련되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적인 사고들을 별로 안 하고 이제 보이는 감각, 오감에 익숙한 삶을 살다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제 입문하게 될 때 굉장히 이제 두려움도 오고 실제 이제 식별하지 못해서 이제 난처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숙련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또 이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는 보통의 3차원 감각 능력으로는 찾아낼 수 없다. 당신은 에너지 서명을 감각하는 것에 숙달해서 전달하는 주파수로 방문하고 있는 존재들의 여부와 서명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훈련 원에서의 주파수 변주 간파하기 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이제 잡을 수 있는 사이즈 몇몇의 물건을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물건을 선택한 다음에 눈으로 그것의 윤곽을 관찰하고 왼손으로 그것의 모양과 무게를 느껴본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느껴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을 감고 오른쪽 손바닥에 물건을 놓고 세 번째, 숨을 들이쉬고 가슴 차크라의 중앙 지점에서 숨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나서 날숨을 이용해서 주의를 집중한 에너지를 오른팔과 오른손 바닥 아래로, 당신이 잡고 있는 물건 안으로 민다. 그다음에 왼쪽 손바닥으로 물건을 이동하고 숨을 들이쉬고 오른팔 위로 심장 차크라로 물건의 에너지 서명을 보낸다. 좀 이 부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블루 맙을 만들어서 아주레이로 올리고 다시 이제 오른손으로 내리고 하는 과정들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제 심장 차크라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 우리 이제 에피마 심장 3.5 차크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에너지적으로 느끼는 거죠. 숨을 내쉬고 에너지를 오른팔을 통해서 위로 심장 차크라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어깨 주변에 이 서명들에 특별한 느낌이 있는지 감지해 본다. 지금 이제 오브제 갖고 했지만 지금 이제 아메티 볼 그 블루마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에서 6 스텝은 물건의 에너지 서명의 각인을 당신의 4차원 아스트랄 제안으로 가져온다.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나서 날숨을 이용해서 에너지 서명을 아래로 이동시켜서 신체 중앙 이 청골 차크라 배꼽 바로 아래로 보낸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날숨을 이용해서 이 차크라 배꼽 바로 아래 수평면으로 밖으로 민다. 이 부위에서 에너지 서명의 느낌을 감지해 본다. 7, 8스텝은 에너지 서명의 주파수들을 2차원 감정체의 감각 능력 안으로 가져온다. 그곳은 에너지 차이에 대한 명백한, 더 강력한 감각의 증폭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차크라, 청골 차크라, 배꼽 바로 아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가 우리 하라센터에 있는데 2차원 감정체의 감각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쿤달리니 활성화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하라센터 중심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에서 8스텝을 다른 물건을 가지고 다시 시도한다. 그리고 각각의 물건들이 전달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 서명들 사이의 차이를 감지하는 데 주의를 집중한다. 이 과정을 훈련하면서 당신의 신경학적 시스템은 미묘한 에너지 주파수들 간의 차이를 읽고 찾아내는 더 큰 감지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체 수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에너지체를
그래서 에너지 볼을 가지고 이에서도 어렸을 때 놀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에너지 볼들을 주어지고 그 볼들의 감각들을 증폭시켜서 이 감지 능력들을 키우는 그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서명의 원격 리딩, 원격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에너지 서명을 원격으로 리딩하기 위한 물건으로 신체로부터 몇 피트, 1피트 30cm니까요. 몇 피트 떨어진 물건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숨을 들이쉬고 호흡이 에너지를 4차크라, 심장 차크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상상한다. 그 다음에 날숨을 이용해서 4차크라에서 목표물로 흰 에너지 줄을 민다.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나서 날숨을 사용해서 에너지줄을 통해서 목표물 주변과 안으로 당신의 의식 에너지 일부를 확장하고 투사한다. 에너지 줄로 연결합니다. 흰 에너지 줄로. 그래서 다음 들숨을 사용해서 줄을 통해서 당신이 목표물 안으로 투사했던 에너지를 다시 4차크라 안으로 끌어들인다. 숨을 들이쉬고 4차크라에서 양어깨 주변으로 밖으로 물건의 에너지 서명을 퍼뜨린다. 에너지 서명의 느낌을 감지해 본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 과정들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음으로 더 멀리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일사의 스텝을 시도한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당신의 육체와 같은 시공간에 있지 않다는 기억, 생각들 이런 걸 갖고 물건이나 위치들을 상대로 시도해 본다.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것과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사 스텝을 사람, 장소, 물건들의 사진들로 시도해보고 그것들의 에너지 서명이 포함된 정보를 감지해본다. 그 과정은 신경학적 구조를 더 발달시켜서 미묘한 에너지 주파수들 간의 차이를 발견하고 구별해낸다.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이제 거의 안 하고 살았지만은 이러한 훈련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이유가 방문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B 에너지 감각하기, 에너지 선명 위치 찾는 겁니다. 우리의 바디들과 의식은 차원화된 주파수 스펙트럼의 형태로 현연한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오브제들은 미묘한 에너지 주파수의 고유한 에너지 서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오브제들과 생명체들은 단지 주파수로 구성된 것만은 아니다. 현연한 오브제들은 우리의 3차원 지각장의 포지티브 공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오브제들 사이의 공간은 네거티브 공간을 나타내고 거나 우리가 지각 능력을 통해 처리하지 않는 차원간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간은 나와 너 사이의 그 미지의 공간이겠죠. 그 공간에 또 주파수 스펙트럼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영역들에 대해서 리딩할 수 있게끔 훈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오브제들 간의 공간을 빈 칸, 또 텅 빈 공간으로 지각한다. 우리 이전의 생체 지각장은, 전체 지각장은 진실로 주파수 통합장이다. 텅 빈 공간은 우리가 3차원 감각을 통해 지각하지 못하는 통합장의 부분들을 나타낸다. 예, 그래서 방문자들은 미묘한 접촉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차원간 스펙트럼을 활용하고 그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주파수 범위 너머에서 우리가 텅 빈 공간으로 지각하는 곳에서 자주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유령도 보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를 모니터링하고요. 미묘한 접촉을 위해서 차원간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의 자연적인 속성들을 채택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미묘한 방문자 존재를 탐지하고 위치를 찾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텅 빈 공간 내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다른 층들의 활동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직관의 영역에 다가가겠죠.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훈련들. 훈련 1에서 차원의 격자 스캔 에너지 영역들 위치 찾기.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나서 날숨을 사용해서 심장 차크라에서 당신이 있는 방 안으로 당신의 의식이 방 구석구석 깊숙한 장소까지 채우고 있는 것처럼 의식 영역을 투사한다. 필요하다면 몇 번의 호흡을 하고 날숨으로 심장 차크라에서 방으로 더 많은 의식을 투사하고 확장한다. 그러니까 그 공간의 영토를 내 영토로 선언하는 겁니다. 어떤 어떤 곳에 있어서도 이 영토는 내 곳이다라고 이제 말뚝을 박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예.
그래서 자기 공간에 대한 어떤 정리, 정돈, 청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당신이 어깨 주변에서 당신 주위의 방의 경계들에 대한 느낌을 감지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평소대로 호흡하고 눈을 감은 다음에 당신의 이마 안쪽의 깊은 공간에 주의를 집중한다. 이 이마 안쪽의 깊은 공간, 3차원 에너지 빛의 십자로 꾸며진 격자, 어두운 배경에 대조된 빛에 끌어들인 선들처럼 나타나는 방해 격자. 그러니까 처음에 눈 감고 명상하다 보면 격자 창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 격자로 되어 있는 이미지로서 당신이 읽고 있는 방이나 공간 내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상상한다. 예, 세 번째, 그것의 1차 색 주파수를 사용하고 선택된 색으로 만들어진 빛의 선들 안으로 바뀌고 있는 이미지 안에 십자로 꾸며진 격자를 상상하면서 당신이 스캔하기를 원하는 방의 차원 레벨을 선택한다. 네 번째,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나서 날숨을 사용해 당신의 의식 에너지를 당신 이미지의 십자로 꾸며진 격자의 중앙 안으로 투사한다. 당신의 의식 에너지를 격자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의 중앙에 위치한 작은 흰빛의 지점으로 써 상상한다. 여섯 번째, 이 알아차림의 지점으로부터 당신이 방문자들이나 생명체들에 대한 격자 안쪽에 각각의 공간을 스캔하고 있다고 상상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캔 당하는 입장이었는데 우리가 스캔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당신의 내적 이미지에서 당신이 거기에 의도적으로 상상하지 않는 것, 격자 내에 다른 에너지장의 존재를 찾아본다. 만약 시각화가 당신에게 어렵다면 당신이 만든 격자의 존재를 단순히 감각하고 격자 내부의 에너지 공간에 라이프 포스, 생명력이죠. 생명력의 변주를 느껴본다. 꼭 귀신 찾기 같습니다. 이게 라이프 포스 생명력 느끼는 게 이게 느껴지면 소름이 끼치죠. 에너지 장을 느끼기 때문에 귀신들 보면 소름 끼치는 것처럼 추위를 서늘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당신의 격자 이미지에서 3D로 보이지 않는 존재의 위치를 찾기를 할 때 두 눈을 뜨고 격자의 내적 이미지의 위치에 해당하는 당신이 있는 방의 위치를 감각하고 방에 보이지 않는 방문자의 위치를 찾는다. 이 테크닉 훈련으로 당신은 빠르게 공간 내에 차원간 에너지 존재들의 위치를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 그한 그들이 방문을 게시하고 있는 차원 주파수 스펙트럼 레벨에서 말할 수 있다. 이 보이지 않는 방문자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테크닉 훈련하는 건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음, 에너지 청소 스캔하면서 위치를 찾는 것 두 번째 훈련입니다. 신경학적 구조가 의식을 격자 스캐닝을 위한 공간 안으로 투사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감각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나서 당신은 속성으로 격자 테크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테크닉을 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FA가 열어준 거겠죠. 이렇게 감각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전생의 그런 경험 때문에 빨리 열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FA가 강제로 열어서 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원하지 않으면서 훈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나서 날숨으로 사차크라에서 당신의 의식을 직접 당신이 스캔하고 있는 공간 안으로 투사하여 공간을 당신의 의식 에너지로 채운다. 예, 라이프 포스, 생명력의 변주들을 감지하고 당신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공간의 지대에서 시작해서 당신의 바디 위치로 당신의 길이를 지속적으로 스캔하고 느낀다. 눈 감고가 에너지 감지하는 훈련들을 계속 시켰던 겁니다. 일단 공간의 변주지대를 탐지했다면 숨을 들이쉬고 나서 날숨을 사용해서 사차크라의 흰 에너지줄을 변주지대 안으로 투사하고 당신의 의식을 경계들을 탐지하기 위한 지대 안으로 확장한다. 네 번째, 방문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식의 레벨을 탐지하기 위해서 평소대로 호흡하고 각각의 날숨을 사용해서 주파수 색을 투사한다. 12차원 흰색으로 시작해서 줄을 통해서 지대 안으로 투사한다. 12차원의 흰색 마라봉인 세운 다음에 이걸 투사시켜가지고 실제 감지하는 능력까지도 확장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일단 색을 투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 차원 대역의 생명력을 등록하고 있다면 보이는 지대를 감지한다. 예, 만약 에너지 지대 안에 존재가 12차원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어깨 주변에 4차 심장 차크라에 살아있는 에너지의 감각의 증폭을 경험할 것이다. 12차원 의식을 만나면 우리가 기분이 좋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살아있는 에너지 감각의 어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증폭되겠죠. 예, 그렇지 않고 이제 4차원 떠돌고 있는 귀신을 만난다고 하면 소름이 끼치거나 이럴 것 같습니다. 예, 존재가 그 주파수에 감지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에너지의 감각의 증폭이 일어날 때까지 아래 차원의 다음 주파수 색을 사용한다. 예, 당신이 살아있는 에너지 리딩을 하는 주파수 색은 존재가 보유할 수 있는 의식의 가장 높은 차원의 레벨을 보여줄 것이다. 예, 이 과정은 바디들 안에 인간들 안에서 잘 일어날 뿐만 아니라 상위 차원의 방문자들에게서도 일어난다. 예,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인디고, 바이올렛. 우리가 이제 손가락체가 이제 열려야 이 색깔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인디고, 바이올렛, 골드, 실버, 블루 블랙, 실버 블랙. 이래서 우리가 12차원 활성화하는 건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에너지 매트릭스에서는 터키옥, 옅은 옐로우, 마젠타. 그래서 훈련으로 당신의 신경학적 시스템은 고주파수 스캐닝을 감지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디테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문자 분별 상징 언어 피드백이 되게 말이 어려운데요. 상위 감각 지각의 기술을 개발할 때 감각 지각의 기술입니다. 다양한 레벨의 다차원 마인드는 3차원으로 의식적 마인드와 공동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작업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15차원 레벨의 마인드들은 간단히 1, 2차원의 잠재의식 마인드, 3차원의 에고 마인드, 4에서 15차원의 다차원의 영적 마인드로 이해될 수 있다. 모든 레벨의 마인드들은 의식적이고 깨어있고 알아차리고 각각은 지각의 플랫폼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서 자아는 다차원 스펙트럼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온다. 에고 마인드는 선형적 단어들과 언어 패턴들로 말하고 다양한 다른 마인드 부분들은 다양한 전기적 자극 언어들과 직접적 인지로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고적인 사고를 할 때 굉장히 선형적인 사고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항상 이 인과를 따지게 되는데 이런 언어 패턴들이 아니라 전기 자극으로 느끼는 언어들, 그러니까 직접적 내적인 알미입니다. 직관, 인투이션 같은 직접적으로 인지로서 알게 된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고 마인드와 다른 마인드 레벨 간의 언어 장벽은 다양한 마인드 측면들과 이니셔티브를 가져오고 주도권 이렇게 이런 이니셔티브를 가져오고 상징 코드 합의들을 만드는 에고 마인드에 의해서 다리가 놓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에고가 모두 나쁜 건 아니고 이제 부정적 에고 마인드 아니고 긍정적 에고 마인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개체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징 코드들의 합의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에고 마인드는 그 상징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상징이나 모양을 위해서 매개 변수를 설정한다. 에고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택된 상징은 상징의 형태와 의미의 직접적 인지가 다차원 마인드 레벨의 정기적 자극 언어로 번역되는 차크라 시스템을 통해서 실행된다. 에고 마인드는 그리고 나서 상징 코드를 사용해서 다양한 마인드 레벨로부터 의식적 피드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예, 예, 다음 테크닉에서 매우 간단한 상징 코드 합의는 정보가 무언가와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익을 가져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에고가 더 큰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 가운데 이 테크닉은 특별한 방문자 접촉이 당신의 진화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첫 번째, 이 테크닉에서 순환하는 흰색 구체의 상징 코드는 에고 마인드와 다른 레벨의 다차원 마인드 사이의 가교, 상징으로서 사용될 것이다. 구체는 전인성, 건강, 긍정적인 개인 진화의 의도를 상징할 것이다. 마인드에 흰색 구체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유지하고 이것을 이마 안쪽에 순수한 흰색 에너지 구체로서 시각화하라. 그 다음에 당신 자신의 정신적 확언을 하라. 예,
이미지는 나의 전인성과 마인드, 바디, 스피릿의 완전함을 대표한다. 그래서 나의 스피릿 바디, 마인드의 스피릿, 마인드 바디에 대한 모든 것들을 대표한다라고 해서 이제 흰색 구체 이미지를 우리가 이마 안쪽에서 시각화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특별한 이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세 번째, 숨을 들이쉬고 흰색 구체 이미지를 손가선에서 두뇌 중심 안으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나서 날숨을 사용해 흰색 구체를 아래로 몸의 중앙을 통해서 두 다리 사이 밖으로 지구의 내부로 깊게 밀어낸다. 지구 내에게 13차크라에서 지구 깊숙이 흰색 구체를 상상한다. 그리고 나서 들숨을 사용해 흰색 구체를 다시 지구 내액으로부터 위로 바디 중앙을 통해 손가선으로 다시 끌어올린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플라즈마 실드 활성화하고 좀 과정 비슷하죠. 1사 스텝은 상징 코드와 그 의도를 각각의 다차원 마인드에 해당하는 각각의 차크라 안으로 설정하고 천골과 손가선에서 쿤달리니 에너지 전류를 사용해서 상징 코드 전기적 번역을 전달한다. 이제 천골 이 차크라하고 이제 손가선하고 연결하는 이 천골 손가선 라인들을 만드는 쿤달리니 에너지 전류 이제 테크닉들을 또 별도로 하는데요. 이 하라센터 활성화하는 테크닉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상징 코드의 정기적 자극 번역을 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CVC 사용하는 겁니다. 이를 상징 코드 인덕션 유도라고 부른다. 예. 코드 유도하는 거죠. 다 지금 유도 테크닉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투사 테크닉 이 두 개 이제 결합된 복합 테크닉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상징 코드가 생체 에너지 장 안으로 유도되면 그것은 작동 주파수의 척도가 되고 당신의 다른 레벨의 마인드로부터 피드백을 번역해서 무언가 마인드 바디 스피릿 시스템의 완벽한 정렬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지 알게 된다. 아, 당신은 그리고 나서 개인 발상 아이디어 오브제를 이마 안쪽 내부 스크린 위에서 상상할 수 있다. 흰색 구체 이미지를 이미지 위에 놓는다. 그래서 1, 2분 동안 잠시 동안 평소대로 호흡하고 흰색 구체가 흰색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밝은 회색으로 어두운 회색으로 검정색으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지 관찰한다. 구체가 점점 더 어두워질수록 그 안에 놓여진 아이템은 당신이 유지하고 있는 바디마인드 스피릿의 완전한 정렬에 대해서 더 많이 손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게 흰색 구체에 띄워놓은 다음에 우리가 오브제들 가져와 가지고 상상해 보면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회색, 어두운색, 검정색으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에너지가 털리고 있다. 바디, 마인드, 스피릿의 완전한 정렬. 그러니까 어떤 게 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명상하는 테크닉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신이 판단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이 테크닉은 반복과 다른 훈련으로 정확하고 빠른 척도가 되어 당신의 가장 높은 레벨의 마인드로부터 실제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방부자 분별 마하라 바운더리 테스트입니다. 이전에 서술한 마하라 봉인 테크닉은 바람직하지 않은 차원간 영향으로부터 빠른 보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마하라 봉인은 차원간 방문자와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탐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소통자는 최고의 이득을 얻게 된다. 마하라 봉인은 파괴적인 이 분열적인 에너지들을 해방시킬 것이지만 당신의 성장에 기여하는 차원간 접촉 과 에너지들을 더 가까이 끌어들이고 증폭할 것이다. 두 개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만약 첫 번째, 만약 당신이 납치 경험이 있거나 방문자 존재로부터 미묘한 소통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마하라 봉인 테크를 완료해 당신의 생체장으로 12차원 주파수 기둥을 가져온다. 두 번째, 잠시 당신의 마하라 봉인 기둥의 경계들을 감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숨을 들이쉬고 심장 차크라 안으로 들숨에 초점을 맞춘다. 날숨을 사용해서 당신의 마하라 봉인 스칼라장이 위치한 당신의 생체장으로 밖으로 약 4인치의 은근한 저항이 감각이 될 때까지 당신의 알아차림을 4차크라에서 생체장 안으로 수평적으로 확장한다. 4차크라에서요. 바깥으로. 세 번째, 일단 마하라봉인의 경계를 감각한다면 4차크라 안으로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나서 날숨을 사용해 4차크라로부터 생체장 안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확장하고 부드럽게 마하라봉인의 경계들을 밖으로 향해 밀어낸다.
기둥의 에너지가 소통을 시도하고 있는 방문자나 에너지 서명을 터치할 때까지 당신의 마라 기둥의 경계들을 밖으로 확장한다. 만약 에너지 존재나 방문자가 당신의 웰빙에 해로울 수 있는 조화롭지 않거나 낮은 주파수 영향을 주고 있다면 마하라 기둥의 12차원 주파수는 존재를 당신의 생체장으로부터 예, 철수시키고 해방시킬 것이다. 만약 존재가 자유롭거나 접촉이 당신의 성장에 생산적이라면 당신의 마하라 기둥은 존재 주변과 존재를 관통해서 접촉과 소통을 더 쉽게 성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당신 주위에 마하라 봉인의 경계들을 확장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물리적 공격을 탐지하고 사건, 사고들을 피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프로가실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네 번째, 방문자 분별, 오밀도 지오메시 투사입니다. 스칼라 스탠딩 파동 구성 형태의 에너지 실제를 보유한 특별한 상징 코드다. 지오메시가요. 그냥 이 상징 패턴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스칼라 스탠딩 파동을 구성하고 있다. 바닥에다가 막 그리는 거죠. SOS, 해변가에 SOS 치듯이 이렇게 해변가에다가 막 뭘 그린답니다. 땅 바닥에다가. 그래서 차원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은염으로 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원간 스펙트럼 내에 특별한 주파수 대역의 자연적인 질서에 해당한다. 그래서 아래 보여주고 있는 오밀도 지오메시는 1차원에서 15차원에 해당하는 스칼라 형태다. 이 지오메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시 코드 심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시코드로 불리는 이 지오메시는 개인의 1에서 12차원 주파수를 오밀도 전전물질의 13차원에서 15차원의 레벨 의식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15차원 의식으로부터 3차원에 자각하는 의식 레벨로 정보를 이동하는 다리를 형성한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안에다가 활성화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자꾸 보시고 이마 안에다가 흰색 구체와 함께 떠올리면서 테크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테크닉은 에너지 서명의 본질에 관해서 정보의 직접적인 인지의 인상을 받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은 차원간 방문자들과의 만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탐지하려고 할 때 유용하고 마찬가지로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관계의 본질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누군가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저의 정보를 캐기 위해서 개인의 생체장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테크닉을 하기 전에 마하라 봉인을 완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하라 봉인을 완벽하게 기둥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이런 식의 탐지하는 능력들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는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시도해보고 해보는 차원인 것이지 확신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뇌의 중앙 송가선에서 리시코드 상징을 시각화하고 숨을 들이쉬고 날숨을 사용해서 상징을 아래 심장 차크라로 밀어낸다. 예, 두 번째,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날숨을 사용해서 상징을 4차크라에서 당신이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 존재, 에너지, 서명들을 향해 밖으로 밀어낸다. 이것은 또한 그들의 이미지를 상상함으로써 당신의 생체장에서 밖으로 약 1인치 4차크라 전면에 자리 잡은 그들의 에너지 서명이 나타나도록 선택한 상징을 상상함으로써 현재 사람이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4차크라 하지 마시고 3.5차크라 에피마 심장에 대고 해보십시오. 평소대로 호흡하고 날숨마다 상징이 당신이 목표하는 것 주위로 확장하는 것을 상상한다. 당신이 투사된 상징 이미지에 육지점 별, 머카바 별의 중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 존재의 에너지 서명을 시각할 수 있을 때까지 상상한다.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징이 확장되어서 당신이 목표하는 것을 둘러싸게 되면은 호흡을 평소대로 지속하고 매 들숨을 사용해서 목표의 에너지 선명 각인을 당신의 4차크라로 돌아오게 한다. 예, 생체 에너지장의 어깨 부위와 그 다음에 4차크라에서 그것의 실제에 대한 느낌과 의미가 감지되기 시작할 때까지 들숨을 지속해서 에너지 각인을 다시 4차크라로 돌아오게 한다.
다섯 번째, 목표의 에너지 서명에 대한 인상을 얻기 시작함에 따라서 다음 들숨을 사용해서 에너지 서명을 당신의 신체 중앙 위로 끌어올려서 두뇌 중앙 송가선으로 보낸다. 목표 4차크라 송가선 사이에 에너지 열린 도관을 만들고 평소대로 호흡해서 목표의 에너지 서명이 여러분들의 관통해서 이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에너지와 함께 존재하고 사고들에 대한 당신의 마인드를 정화한다. 그동안 당신은 목표와 공감적인 에너지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예, 당신의 마인드가 이 에너지 링크 안에 머물 때 인지가 들어오게 하다. 여섯 번째, 몇 분 동안의 목표의 에너지 서명과 함께 존재한 후에 목표를 둘러싼 확장된 리시코드 확장의 상징에 주의를 집중한다. 숨을 들이쉬고 수축하고 있는 상징을 상상하면서 다시 작게 만들고 4차크라로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돌려보낸다. 이것은 당신과 목표 사이의 에너지 링크를 해제할 것이다. 노트에 당신과 목표에 대해 묻고 싶은 특별한 질문들을 기록한다. 예, 그리고 몇 분 동안 머물고 각각 답변이 오기를 기다린다. 당신 자신만의 마인드 기능들은 당신이 픽업한 에너지 정보를 당신의 홈 언어로 번역할 것이다. 또한 훈련을 통해서 당신의 데이터에 대한 시각적, 직접적 인지를 통한 번역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승이 되는 과정입니다. 예, 특별한 질문을 묻고 그 답변이 오기를 기다려서 우리 상의자가 답변이 오기를 기다려서 이제 마인드 능력들, 기능들이 더더욱 이제 많은 에너지 정보들을 데이터들을 번역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인데요. 실제 이제 자신이 정화된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고 정화된 상태에서 이제 테크닉 수련들을 하면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들이 이제 홀로그램 삽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정보를 주겠죠. 그래서 이제 의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라 매트릭스 스캔, 필라 트래킹 탐지하는 것. 마라 기둥은 시간의 차원 간 영역 내에 개인 의식의 15차원 측면들을 함께 연결하는 스칼라 주파수의 12차원 구성이다. 마라 기둥은 상위 감각 지각을 사용해서 살아있는 만물의 생체 에너지장 안에 보여질 수 있다. 물질연이라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그들의 마라 기둥 내에 차원과 스펙트럼의 주파수를 채우기 위해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 개인의 마라 기둥 내에 아직 휴면 중인 차원 주파수들과 의식의 해당 레벨들은 상위 감각 지각으로 마라 기둥의 구조 내에 어두운 또는 빈 점들 또는 파손물로서 나타날 것이다. 사람과 방문자, 그 다음에 에너지 서명에서 말하기 등의 무결성을 스캔함으로써 의식의 차원 주파수들이 현재 목표물의 의식 내에 비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하라 기둥의 많은 파손의 균열들을 가진 목표물은 현실의 본질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과 알아차림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보이니까요. 상대의 의식을 보고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불완전한 지식과 알아차림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하니까 이러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최고의 이득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인다. 마하라 기둥의 무결성을 스캔하는 것은 당신이 그러한 관계들에 관여해야만 하는지에 관해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갈수록 이제 이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예, 숨길 수가 없겠죠. 자신의 상태를 숨길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제 나를 스캔하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인정하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테크닉은 채널링과 관련된 사람들처럼 보이는 차원감 방무자들과 형체 없는 의식의 정체성들의 사람들과 잘 작동한다. 예. 개인의 생체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에너지 스캔 작업을 하기 전에 언제나 마하라 봉인을 사용하라. 그러니까 남의 이 장을 엿보다가 예, 오히려 내가 그 주파수에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의 에너지 장을 탐색할 때에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프리덤 티칭에서 남의 장에 함부로 넘나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 이제 의도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도 마라 봉인을 사용하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스캔을 위해서 목표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목표물 이미지 너머에 뒤바뀌는 3인치 넓이의 에너지의 흰색 라인의 이미지를 상상한다. 만약 목표물이 현재 없다면 목표물의 에너지 설명에 대한 상징으로서 간단히 색없는 에너지 구체를 상상한다. 그리고 색없는 구체의 이미지 너머에 뒤바뀌는 흰색 라인을 시각화한다. 두 눈을 감고 당신이 이마 안쪽에 그 너머에 뒤바뀌는 흰색 라인과 함께 목표물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내부 비전으로 흰색 라인을 관찰한다. 안정된 이미지를 유지하고 흰색 라인이 연속적으로 예, 어두운 제재들이나 파손된, 균열된 부분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한다. 세 번째, 이 지금 흰색 라인이 수평적으로 분절화돼서 3등분되어서 각각의 3분의 1이 5차원 주파수 대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상상한다. 만약 지속성이 위 3분의 1에서 또는 3분의 2 상단에서 3분의 1과 3분의 2가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3분의 1과 3분의 2가 만나는 곳. 그래서 흰색 라인에서 끊어져 나타난다면 이것은 의식의 가장 높은 차원들이 목표물 내에 활성화되지 않은 것과 당신이 접촉에 관여했을 때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뭐 이게 영안이 열려야 엄청난 트레이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상대를 알아차리려면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연결이 끊어져 있다고 하면. 예. 그래서 만약 흰색 라인에 어두운 점들이나 파손들이 3분의 2 중간이나 이 지점 아래에 나타난다면 목표물은 어떤 지대들에서 알아차림이 안 되고 있을 수 있다. 흰색 라인과 말하기 등의 이 상위 3분의 1이 손상되지 않는 한 목표물은 아직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 의식의 평화로운 측면들에 의해 지휘될 수 있고 상호작용에 대한 위험에 놓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중간 이 아래에서 나타난다면 3분의 2의 중간이나 그 이점 아래. 그런데 지금 3분의 1 상단에서 이제 끊어져 있게 되면 위험한 존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방문자의 교묘한 조작에서 해방되는 테크닉, 5개의 테크닉들. 그래서 아침에 깨어날 때나 밤에 잠들기 전에 22차원 주파수 봉인을 생체장과 DNA 형판에 구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마하라 봉인을 자주 이제 훈련하라. 입니다. 이제 두 번째, 쿤달리니를 통해서 엡실론 시퀀스를 실행해서 4차크라를 통해서 아스트랄장 안으로 투사하라. 지금은 이제 아스트랄장 투사는 안 하니까요. 지금 엡실론 시퀀스는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3.5 차크라하고 지금 프로가 실드 비기둥 만드는 거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클로로필 보충제와 카페인은 제타의 유전적 물질 수확을 저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없어가지고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그냥 카페인을 좋아한다. 예. 그 다음에 실버 코드 은줄과 사차크라를 통해서 마라 주파수로 아스트랄체를 봉인하라. 당신의 영적 코어를 발견하고 강화하고 상위 의식의 주파수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5밀도 지오메시를 가지고 명상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힘드시면요. 그냥 그 카페 들어오시면 12태도 12책이 12승리 12미더 글자를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우리 상위 의식의 주파수들이니까 계속 그거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묘한 조직에서 해방되기.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 엡실론 시퀀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언어들은 바디의 물질 형형, 청사진의 스칼라 격자를 구성하는 스칼라 형판의 톤의 바이브레이션, 진동의 일부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말을 잘해야 되고, 부정적인 언어 안 쓰고, 자꾸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사랑의 주파수들을 해야 스스로 이제 치유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물 결정 바뀌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죽어 하면 실제 식물이 죽는 것처럼. 좋은 말로, 예쁜 말로 쓰는 것. 문자 언어 상징들은 바디 에스칼라 형판 내에 전기적 자극의 톤의 바이브레이션 진동 안으로 번역하는 스칼라 스탠딩 파동의 가이드이다. 그래서 문어 언어 상징들 해당하고요. 이제 그리스 문자에 더 많이 있어서 이제 그리스 문자 소개하고 있는데
구어체나 모노체 형태로 나타나는 정기적 자극들은 DNA 육체에 구현된 의식의 지각, 능력들의 기능에 영향을 준다. 여기 나오네요. 예. 모노체 어떤 말을 쓰느냐, 어떤 예, 우리가 글을 쓰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 패턴들은 의식의 윤곽들과 바디 청사진 내의 수학적 코드 안으로 번역되어서 마인드 바디 시스템에 대한 작동 지침들로서 작동한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말 써야 되는 이유, 좋은 글을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엡실론 시퀀스는 그리스 알파벳의 4개의 특수한 언어 상징을 활용해서 바디의 스칼라 파동 형태의 특별한 톤의 바이브레이션 진동과 수학적으로 서열화된 차원간 전기 자극들에 관여한다. 바디와 DNA 형판을 통해서 차원간 전기적 자극을 지휘하기 위한 이 수학적 공식은 방문자들의 차원간 이식 기술들의 대부분 유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유기적인 스칼라 주파수 전송들을 차단하고 해방하고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이거. 골드, 엡실론 심볼. 예, 이거를 그리스 문자에서는 세타라고 하고요. 세타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세타를 상상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테크닉은 언제든지 비유기적이고 비자연적인 주파수가 이식된 생체 에너지 장을 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방문자들이 납치들을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생체 신경학적 차단을 직접적으로 압도하기 위해서 시도한 납치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제타처럼 방문자들은 시도한 납치나 이식을 진행할 가망이 없다. 그들은 표준 모터, 펑션 오버라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동 기능을 압도하는 거. 그러니까 신경망을 장악해서 손해잖아. 손해까지 장악하는 거네요. 중뇌, 손해까지 다. 그래서 운동 기능은 이제 손해가 담당하니까 우리 열두 내신경은 중뇌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뇌하고 뿐만 아니라 예, 모터 펑션이니까 운동 기능을 압도하는 이 주파수 펄스 기술들을 사용해서 피납치자들을 묶어둘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게 뭐 영화들 이런 데 보면 천장에 매달아 놓고 묶어두고 하는 거를 주파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는 세타를 생각한다. 예, 세타를 생각한다. 예. 그다음에 이 테크닉은 UHF, 울트라 하이 프리퀀시면은 초단파네요. 초단파. 그다음에 이거 로우겠죠? 로우 프리퀀시겠죠? 그러면은 초저주파 이런 거겠네요. 초저주파. 전자기 발산에 부조화의 질병을 일으키는 주파수들. 이 전자기를 통해 가지고 계속 정신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병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 그래서 의식이 명료한 게 중요합니다. 의식이 흐릿한 것 자체가 이 주파수가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프나 EMP, 스칼라 펄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에너지 전송들을 차단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막 누가 스칼라 펄스를 쐈다, EMP를 쐈다 그러면 뭐 세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뇌 중앙의 송가선에 위치한 8차원 골드 색 주파수의 엡실론 상징을 시각한다. 쟤를 골드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엡실론 상징을 숨을 들이쉬고 나서 날숨을 사용해 상징을 바디의 중앙 수직 라인을 따라서 아래로 이동시켜서 꼬리뼈 중앙의 척추 기접으로 보낸다. 휴면 상태의 쿤달리니 생명력 에너지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다. 예, 평소대로 호흡하고 그동안 꼬리뼈 안쪽에 상징을 시각화한다. 엡실론 파이, 베타 파이라는 단어들을 정신적으로 3번 반복한다. 이게 많더라네요. 엡실론 파이, 베타 파이, 엡실론 파이, 베타 파이, 엡실론 파이, 베타 파이, 엡실론 파이, 베타 파이 3번 했습니다. 목적지가 다른 방문객들이 이 영상과 함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단어는 바디의 스칼라 형판을 위해서 수학적 전기 지침들로 번역하는 톤의 바이브레이션 진동, 많더라네요. 에필론 파이, 베타 파이, 에필론 파이, 베타 파이.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제니가 지금 만트라를 열렬히 부르고 있나 봅니다, 지금. 검색도 못하게 하려고. 예, 다음 들숨을 사용해서 엡실론 상징을 다시 위로 바디 중앙 전류를 따라서 심장 차크라로 끌어올린다. 숨을 내쉬고 평소대로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사차크라 안쪽에서 상징을 시각화한다.
그래서 다음 날숨에 엡실론 파이, 베타 파이 만트라를 정신적으로 반복하고 그동안 날숨을 사용해 상징이 지금 에너지 에그, 에너지 R처럼 예, 바디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아야 바디 이렇게 하잖아요. 아야 에그 바디라고 하는데 엡실론을 예, 그거를 갖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이거 베타 아니고 세타 같은데요? 예,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엡실론 파이, 세타 파이일 것 같은데요. 이거 베타라고 해놨지? 예, 지금 이 원문을 안 써놔가지고 예, 세타 파이 같습니다. 원문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바로 수정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잠깐만 기다리시고 제가 잘못한 거니까요. 예, 지금 제가 이거 확인해서 예, 지금 테크닉 5 토킹 제가 잘못한 거니까. 베타 세타 헷갈렸나 봅니다. 엡실론 시퀀스 나와 있고, 예, 엡실론 시퀀스의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아, 베타네요. 예. 위에는 세타인데, 예, 모양은 세타인데, 그림 문자는 세타인데, 예, 엡실론 파이 베타 파이 맞습니다. 예, 잘못 안 했네요. 파이 베타 파이. 예, 갑자기 제가 헷갈려 버렸네요. 얘를 정신적으로 반복하고 그동안 날숨을 사용해 상징이 그 에너지, R, 바디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상징 이미지를 사차크라 바깥으로 생체 에너지 장으로 확장한다. 예, 우리 암호 하면 되겠네요. 예, 엡실론 파이, 베타 파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가디언 자료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만났을 때 엡실론 파이, 베타 파이 예, 예, 이 이제 두 번째 추가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반 조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이제 아스트랄체 봉인하는 추가 이 부분입니다. 아스트랄체는 4차원 주파수 대역 내에 바디를 둘러싸고 투과하고 있는 생체 에너지장 레벨이다. 이 4차원 이 주파수 대역이 이게 오염되어 있는 게 커가지고요. 아리안 종족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 그것은 에너지 에그 아래 바디를 싸고 있는 스칼라 파동의 구조물이다. 아스트랄 체는 바디의 15차, 15개, 1차 차크라 시스템의 40장 차크라에 해당한다. 우리가 오로라 화염 했잖아요. 빨주노초,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예, 빨주노초. 오로라 화염 테크닉을 통해서 대수층 정화했으니까, 언제나 언젠가 는 아스트랄체 투사를 할 수도 있는 날이 오겠죠. 근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 마하라봉인 테크닉은 생체 에너지장의 내부 층들과 낮은 7개의 차크라를 열어서 지구 내액으로부터 12차원 주파수를 받는다. 일단 마하라봉인이 바디 내에 활성화되게 되면 호흡을 사용해서 해당 차크라를 통해서 생체 에너지장 안으로 마하라 주파수를 확장함으로써 12차원 주파수, 마하라 주파수를 지구 내액의 형판으로부터 위로 끌어올려서 생체 에너지장 각각의 층을 강화한다. 마하라 주파수로 4차원 아스트랄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4차크라는 마하라 주파수를 생체 에너지장으로 투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로라 화염 테크닉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2차원 마하라 주파수는 생체 에너지장 내에 더 많은 보호의 스칼라장을 형성한다. 또한 점진적으로 바디의 DNA 청사진의 스칼라 형판을 재정렬하는 역할을 하고 바디 마인드 스피릿 시스템을 유기적인 건강을 위한 각인으로서 재정렬한다. 우리 스칼라 형판 정화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테크닉은 아스트랄체의 주파수 보호를 더 추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차크라를 통해서 마하라 주파수를 실행함으로써 생체 에너지 시스템과 차크라 다른 레벨들의 치유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마하라 주파수는 비유기적인 주파수 이식 기술을 상쇄하고 점진적으로 바디의 자연적인 면역 시스템을 향상시킨다. 그런 반면에 영적 통합의 자연적인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개인의 의식의 상위 차원 측면들을 살아있는 구현체 안으로 가져온다. 예. 첫 번째 이제 마하라 봉인을 활성화하고 마하라 기능을 생체 에너지장으로 가져오는 것. 그다음에 지구 내에 작은 흰 스파크의 주위를 집중하고 그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들숨을 사용해서 흰 스파크를 위로 향해서 중앙 수직 라인을 통해서 끌어들이고
그동안 히인스파크와 함께 바디 안으로 이동하고 있는 히인스파크에 부착된 마하라 주파수의 넓고 옅은 은줄, 마하라봉 테크닉에서 보여줬던 은줄을 시각한다. 평소대로 호흡하고 매 들숨마다 히인스파크를 지닌 은줄을 사차크라를 향해서 중앙 수직 라인을 따라 위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일단 은줄이 부착된 흰 스파크가 심장 차크라 중앙에 도달하게 되면 평소대로 호흡하고 매 들숨을 사용해서 지구의 네 코드에서 4차크라로 더 옅은 실버 마하라 주파수를 위로 가져온다. 날숨을 사용해 옅은 실버 에너지를 4차크라 안으로 확장하고 그리고 나서 6인치의 생체 에너지 장으로 확장한다. 네 번째, 주변의 아스트랄체 에그의 모양을 상상하고 마하라 주파수를 지구의 내액으로부터 줄을 통해 위로 호흡을 지속하면서 옅은 실버 빛으로 채우고 있다고 상상한다. 몇 분 동안 호흡을 하면서 아스트랄체를 마하라 주파수로 강화한다. 실제 우리 4차원 강화하는 테크닉을 이때는 이렇게 했네요. 오로라 화염 테크닉에서 우리 그린의 미러볼 만드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스트랄체를 마하라 주파수로 강화하고 정화하는 테크닉을 했네요. 아스트랄체가 마하라 주파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받아들였을 때 4차크라가 실버 디스크 원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관찰한다. 예, 아스트랄체가 12차원 주파수 만나서 완벽하게 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날숨을 사용해서 히인스파크 은줄을 더 낮은 차크라 아래로 이동시키고 스텝 1에서 4에 묘사된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낮은 차크라의 중심과 생체의 에너지장 레벨을 강화시키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4차크라 한 다음에 3차원, 2차원, 1차원 정신체, 그 다음에 감정체. 지금 내가 이제 정신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감정체에 문제가 있거나 육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마라 주파수 끌어들여가지고 실제 이렇게 실버 디스크가 만드는 것을 상상하면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건강하고 관련돼서도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몸이 아플 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정신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하라타, 행성의 크리스토스장 정박하기, 마하라 봉인이 우음샤다의 우루, 톤입니다. 구축하고, 첫 번째 원인 첫 번째 원인, 에카빗 기둥을 이제 세우는 건데요. 첫 번째 호흡과 플러스 3번, 플러스 3번, 첫 번째 호흡하고 세 번의 호흡 더하란 얘기입니다. 손간의 선에서 하이로펜트 상징 코드를 시각화한다.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고 나서 날숨을 강력하게 상징 코드를 아래로 CVC를 통해서 지구 내외 안으로 이동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의 호흡을 하고 날숨의 호흡을 지구 내액에서 상징 코드 안으로 확실하게 밀어내서 상징 코드의 스핀 회전을 만들고 매 호흡마다 지구 중심에서 옅은 실버의 빛의 거대한 스핀 회전을 하고 있는 원반 안으로 확장하는 것을 시각화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어로펜트 를 완전히 원반을 만들어 버리네요. 옅은 실버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버리는 거죠. 스핀 회전하고 있는 원반을 만들고 이 원반의 스핀 회전은 매 호흡과 함께 더 빠르게 움직인다. 지구에 그것이 이제 마하라 실드가 되고 아라마테나 실드 12차원 아라마테나 실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하이어로펜트가 12차원 실드라는 얘기죠. 그리고 첫 번째 호흡, 그 다음에 세 번째 호흡. 첫 번째 호흡은 다음 들숨에 스핀 회전하고 있는 상징 코드를 발 아래 12인치에 위로 끌어들여서 여기가 상징 코드를 지구 내액으로부터 이동하고 있는 옅은 실버의 4인치 직경 튜브를 시각화한다. 이게 발 아래 12인치가 여기가 12차크라이면서 마하라 실드를 만드는 데죠. 숨을 내쉬고 옅은 실버 빛의 스핀 회전하고 있는 원반을 발 아래로 민다. 이것은 개인의 마하라 실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 마하라 실드잖아요. 이건 개인의 마하라 실드로 옮겨오는 과정입니다. 발 아래 12인치. 발 아래 12인치 감각을 느껴야 이제 발이 찌릿찌릿하고 이런 것도 이제 더 빠르게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구가 실드가 활성화하는 거하고 개인이 실드 활성화하는 거하고 별도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PBIS나 얼스싱크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제 지구는 선택을 했죠. 상승을 선택을 했다면 이 개인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다음에 세 번의 완전한 호흡을 하고 날숨의 호흡을 원반 안으로 밖으로 밀어내서 원반의 스핀 회전을 더 빠르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들숨의 지구 내액으로부터 튜브를 통해서 옅은 실버 에너지를 더 많이 끌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날숨의 이 에너지를 발 아래에 마하라실드 원반으로 밀고, 그 다음에 마하라실드 원반이 바디를 완전하게 둘러싸고 관통하면서 실버 튜브와 연결해서 지구의 내액으로부터 위로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14차크라 트란티인 윈도우까지 올립니다. 안으로 태양의 중앙에까지 태양 중앙에서 빛의 옅은 블루의 반점으로 확장하고 있는 거대한 튜브의 빛 기둥을 형성하는 옅은 실버 빛의 수직 기둥 안으로 튀어 오르는 것을 시각한다. 이것은 에너지 매트릭스의 14차크라도 넘어서는 거네요. 예. 이 에카 레벨과의 이때는 에카 레벨이면 13차원이네요. 이때는 14차크라까지 안 하고 에카 레벨과의 정렬이다. 개인의 실버 기둥 안쪽에 봉인된 것처럼 시각화한다. 이것이 개인의 마라 봉인이다. 에카 레벨까지 올리네요. 에카 레벨까지 에너지 매트릭스. 그래서 세 번의 호흡을 하고 들숨의 에너지를 지구 내액에서 심장 차크라 위로 끌어올리고 날숨의 호흡을 심장 차크라에서 다시 주위의 옅은 실버 빛의 튜브 안으로 밀어내서 호흡이 기둥을 더 밝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미지네이션을 한 다음에 계속 호흡을 하면서 그 기둥이나 챔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네 번째, 첫 번째 호흡, 천천히 최대한 숨을 들이쉬고 풍부한 에너지 전류가를 지구 내액에서 사차크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날카롭게 격렬하게 이제 숨을 내쉬어서 빠르게 확 하고 내뱉는 거죠. 숨을 내쉬어서 호흡 에너지를 그룹 서클의 중심점으로 오브제를 사용했다면 오브제의 초점 안으로 지휘한다. 그 다음에 당신이 날숨을 쉴 때, 기둥이 복제하고 있는 것을 시각화하고, 하나의 기둥을, 당신 개인장의 봉인의 주위에 남겨놓고, 다른 기둥 복제물은 전체 그룹 주변 밖으로 확장한다. 이때부터 이제 두 개로, 에피마, 우리가 스파크를 두 개로 분리하는 것처럼, 복제해서, 기둥을 복제해가지고, 하나 남겨놓고, 하나를 전체 주변으로 확장합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에피마 심장에서 스파크 두 개로 나누는 과정하고 더 큰 실버 원반이 지구 표면 아래 12인치 그룹 중앙 중심점으로부터 밖으로 성장하고 그룹이 서 있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을 시각한다. 이것이 이제 그룹 마하라 실드다. 이게 지금 프로가 실드입니다. 집단 프로가 실드 만드는 거. 이를 통해서 음시아다의 우르 기둥은 전자기력으로 지구의 마하라 실드 안으로 접지한다. 이것이 이제 크리스토스의 행성의 크리스토스장 정박하기 마하라타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죠. 근데 업그레이드 됐죠. 지금의 과정은 그림 있습니다. 새 스텝이 여튼 실버 빛의 하이로펜트 상징 코드 여기다 이제 생각을 하고요. 손가락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3차크라 심장 차크라를 통해서 그룹 센터로 전송한다. 그리고 개인의 마하라 기둥이 이렇게 세웠죠. 마하라 실드는 기둥으로 돌아간다. 계속 스핀하고 계속 호흡을 통해서 강화한 다음에 이거의 일부를 어디로 보내냐면 지구대 여기 이제 지구의 마하라 실드 개인 지구의 마하라 실드로 보내는 겁니다. 4, 5 스텝은 홈샬다의 우르 이제 빛 기둥이 여기다 제가 색칠했습니다. 흑백인데. 그래서 구름마라 실드가 개인이 빛 기둥을 활성화하고요. 심장 차크라까지 이제 연결하는 거. 그래서 구름마라 실드. 그래서 이 심장 차크라를 FA가 노리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에피마 심장을 통해서 프로가 실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기둥을 유지한다. 개인의 기둥을 유지하고 지구의 마하라 실드하고 접속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했네요. 야, 130페이지. 이 부분은 또 이제 프리덤 티칭 다른 부분에서 많이 다루니까 예전에도 한번 읽었고요. 다음에 읽기로 하고 130페이지 엔젤릭 리얼리티 전체를 다 살펴봤습니다. 완전히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의식을 명료하게 하는 것, 마인드에 집중을 갖는 것, 상대의 의도를 보려고 하는 것, 여러 가지의 힌트들을 받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아젠다들을 세계 아젠다들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 자유우주를 선택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이하고 가디언들의 이 형상에 매이지 않는다. 그들의 에너지만 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적지가 다른 탑승객이 항상 2040년까지 있겠네요. 계속. 있을 예정이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하이제킹 되고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똑바르고, 또 감정이 사랑스럽고, 우리가 힘이 뺏기지 않고 있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내장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인데, 이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다. 배짱, 용기, 이런 멋진 에너지로 영웅적 자아가 이제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승객에 대한 이 탑승자들 때문에 테크닉들을 더 추가해야 되는데 이렇게 빗기둥을 루스의 빗기둥입니다. 루스의 빗기둥들을 세우는 것들을 계속 상상을 하시면서 마라 기둥이라고 할 수도 있고 12차원에 이게 12개의 빛이잖아요. 12개의 마라 기둥 세우는 테크닉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호스트 마스터즈의 월간 얼스싱크 시리즈 워크숍 되어 있잖아요. 내년 8월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죠. 업그레이드 되셨다는 거를 여실히 이제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호스트 마스터즈 과정에 이제 접속해서 같이 함께 하셔도 되고, 저희 카페에 전 과정들, 번역들을 올려드리니까 가입하셔가지고 읽으시면서 테크닉들 혼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도 만들어 드렸잖아요. 농구볼 안에 미러볼 만들고, 얘들이 아무리 독침을 싸서 쏴봐라, 쏴봐라 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루 화염에 휩싸이고, 그 다음에 안개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귀엽게 매달려 있습니다. 프로가 실드에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염들이 이제 증폭되는, 노미시드 중앙에서 증폭되는 거, 그래서 화염이 막 타오르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노미와 화염들이 정박하는 과정들, 그리고 그거를 우리의 개인의 에피말 심장에다가 연결하는 방법들,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더더욱더 강력하게 쉴드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보라색 주파수까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일련의 과정들, 지금까지 지금 8월, 9월, 10월,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내일은 하기를 바라면서, 이런 테크닉들, 안내하고 있으니까 카페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에피마 심장을 지구 내과 연결하고, 우리 에피마, 플라즈마 바디에 있는 에피마 심장을 우리의 실제 심장하고 연결해서, 에너지 픽업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블루마블 아다시 사원에서 아다시 그 아멘티올에서 내려오는 이제 주파수들을 손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성화하는 과정까지 이 마하드라 아드라나 이 코드가요 모든 우리 백화 코드나 앞에서 봤던 모든 코드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마하드라 아드라나 코드 하나만 하시면 되고 이렇게 양손에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볼 갖고 노는 훈련들 이게 한가해야 하는데요.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테크닉을 얼만큼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개인의 실드 강화하는 거, 이게 블루 화염부터 해서 바이올렛 주파수까지 픽업해서 여기 바깥에 레인보우고요. 안에 블루 화염입니다. 예전엔 여기가 그린이었죠. 그린에서 블루로, 블루에서 또 이제 레인보우로, 그 다음에 바이올렛 통합 주파수까지 해서 실드 만든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다. 프로가 실드 전체 만든 거. 예, 이것들 이용하셔서 많이 이제 시각화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보호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지금 2001년도 매뉴얼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최신 거라고 더 붙여놨습니다. 또 이 영상 나중에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또 이거에 먼저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있다. 강력한 보호 관계, 절대적인 프로텍터리트 만드는 이 관계 안에서 이게 챔버입니다. 이제 필러 기둥 차원이 아니라 이제 기둥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챔버를 만들어서 강력한 치유의 프로가 실드를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미지들 상상하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에피아레아, 이라니아 토피아 유레아, 노미아 유세트라 유레아, 아름브라 공회의들, 가디언들과 함께 지금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게 지금 아젠다들이 세 개가 공포가 되고 그 중에 이제 우리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FA 아젠다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고 역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A 아젠다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영화, 내가 좋아했던 뭐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것들이 다 FA 아젠다들이 들어있었다고 느끼게 되면은
그럼 나의 인생은 뭐야? 이런 허무함도 밀려오거든요. 그 시간들을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의 삶도 보면 우리는 다 FA의 아젠다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쉽게 그걸 부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뉴에이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노래나 막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무 좋게 즐겼던 노래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큐사이트 12차원의 지구의 행성에서 큐사이트에서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하와이로 다 몰려가는 걸 보면서 예, 조용필의 큐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예, 근데 눈 감으면 이주리 사랑, 눈 감으면 이주리, 돌아서면 이주리 하는데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그리고 결혼하는 장면을 자물쇠 옥죄에 있는 그런 속박으로 표현을 하면서 근데 그냥 노래가 좋아서 이제 불렀던 노래들, 바람의 노래들 이런 걸 이제 부르고 즐겼는데 이제 와서 그게 다 FA 아젠다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 랜덤 게임들 하는데 지금 유행해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아파트 하고 있는데요. 예, 아파트 노래가 나왔고요. 윤수일의 노래 나오고, 그리고 하정우가 또 드라마도 찍고, 이 아파트를 실제, 일루미나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엄청난 우월의식이 있어가지고, 슬럼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아야 자신이 성공한 것 같고, 아파트에 살아야 안전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붕괴하는 영화도 만들고요, 막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쫓는 환상들.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죠. 4, 50년 동안에, 우리 90년대 이후에 완벽하게 200만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요. 그 전부터 해가지고, 이게 성공 신화하고 관련돼 있어서 쉽게 이제 그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철저히 분리된 완전히 박살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켜켜이 분리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의식 중에 그 게임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이게 밈으로 이 퍼져나가는 속도 엄청나고요. 우리의 잠재의식에 침투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FA 아젠다들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인정하기 싫은 거죠. 자신의 과거와 인생과 전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FA 아젠다를 정확히 알아야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 아젠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주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FA 아젠다, 외부의 신 구원자 아니라 내면의 신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많은 명상가들이 90%가 이제 무신론자라고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에 대한 개념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편에 이제 에메랄드 성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아젠다, 다이아몬드 비전 아젠다, 이 지금 이 아르무라 공의회들의 아젠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선택해야 되는지 좀 더 명료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호스트 마스터즈 카페이고요. 예, 저희에서 이 인문과학의 역사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지금 카페에 올려주신 그 현관 매트 증후군에 대한 부분들을 조만간 이제 바로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에메랄드 성약 부분들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에메랄드 우리가 다이아몬드 비전 아젠다를 왜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선택해야 되는 강요 아니죠. 자유의지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는 부분들인데 좀 더 명료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피의 도서관 유튜브 채널에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예, 8편 영상 함께 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